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존경받는 김 박사이며 평생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활동에 덜 적극적이 되는 느낌입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는 피곤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예전 같은 연결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은 생각보다 흔하며 여기에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으로 물러서는 5가지 놀라운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는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도 말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의 변화부터 단순히 감정적으로 지친 느낌까지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런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를 더 고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비사교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분명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사실 더 현명해지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이러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해 더 평화롭게 느끼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은 평화와 조용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 달라집니다. 한때는 흥미진진하거나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번잡함이 이제는 에너지 부스트라기보다는 방해처럼 느껴집니다. 재미있었던 대화들 모임에서의 잡담 친구들과의 가십, 혹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치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평화와 조용함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던 72세 김영호 씨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직장 동료, 이웃 평생 친구들 말이죠. 그는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했고 항상 기꺼이 듣거나 대화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음방해 그리고 얕은 상호작용에 대한 인내심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지치게 만드는 사교 행사 대신 조용한 아침 혼자 걷는 시간, 그리고 책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에 더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비사교적으로 변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결코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무언가, 바로 침묵을 단순히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면서 뇌가 너무 많은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끄러운 장소, 혼란스러운 대화, 그리고 불필요한 드라마가 예전보다 정신적으로 더 피곤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소음에 더 빨리 압도당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더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흥분을 원하는 것에서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는 것으로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것이 결점이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성장의 신호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대화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교 행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관계가 지속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가 생깁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 일정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김영호 씨에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대화에
자신을 억지로 참여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신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들과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함을 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그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에너지가 더 소중한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얇게 펼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의 변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에 당신에게 중요했던 것이 항상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당신을 사교계로 이끌었던 것들, 경력 네트워킹 어울리려는 노력, 또는 단순히 그룹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 이 덜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당신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 이상으로 당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가족 및 친구 그룹의 사교 중심지 역할을 수십 년 동안 해온 박미경 씨와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생일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항상 가장 먼저 모임을 조직했으며 모든 사람들과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던 관계보다는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수년 동안의 삶의 경험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형성합니다.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외모를 유지하고 모든 곳에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필요성은 사라집니다. 대신 개인적인 안녕, 정서적 만족감, 그리고 진실되게 느껴지는 관계에 더 강하게 초점을 맞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얕거나 일방적인 관계를 자연스럽게 걸러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붕괴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서적 에너지가 더 선택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누구와 무엇에 시간을 투자할지에 대해 더 의도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좋은 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빠른 속도의 표면적인 상호작용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신 양보다 질에 집중하여 평화, 기쁨, 그리고 진정성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미경 씨에게 이러한 변화는 단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기대를 따라잡으려고 자신을 얇게 펼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워주는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큰 만족감, 더 적은 사회적 스트레스, 그리고 진정으로 즐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삶 과거로부터의 감정적 소진,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모든 관계가 당신이 한때 생각했던 만큼 의미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실망, 배신 또는 준 것보다 더 많이 빼앗아간 관계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러한 경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70대 초반에 이철수 씨와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젊은 시절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들어주는, 친구 도와주는 가족, 필요할 때 나서주는 동료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지쳐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계의 상당 부분이 일방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간, 에너지,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같은 것이 필요했을 때 종종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다른 사람을 우선시한 후에 천천히 쌓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철수 씨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러서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나거나 씁쓸하지 않았지만 항상 감정적인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관계에 투자하다 보면 누가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누가 편의를 위해 당신 곁에 두는지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더 이상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적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충분히 돌려받지 못하고 너무 많이 베풀면서 오는 피로입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더 보호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무제한 접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힘들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철수 씨에게 이러한 변화는 삶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자 마침내 자신을 우선시할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해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서 특정 관계에서 물러나는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이것을 알아두세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보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무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일입니다. 사피상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 감소,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부정적인 태도 드라마 혹은 얕은 대화를 참아내는 것에 훨씬 덜 관대해집니다. 한때는 무해한 사회적 습관처럼 느껴졌던 것들, 가십불만 또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 이제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68세 김지혜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평생 모든 사람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했습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지만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가십을 통해 활력을 얻고 항상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는 관심 없는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인내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대화가 자신을 지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족감 대신 좌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대화 도중에 자리를 뜨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례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가치를 더하지 않는 일에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강한 감각을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의를 위해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대화에 자신을 억지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관계로 끌리고 그들을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물러선다고 합니다. 무례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아마 흥미로운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참아내는 것을 멈추는 순간 많은 관계들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평을 들어주는 데 의존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할 사람을 찾습니다. 가십을 통해 활력을 얻었던 사람들은 당신이 관심 없다는 것을 감지하고 더 이상 당신을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지치는 대화에 참여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 순간 당신은 실제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로 시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책을 읽거나 단순히 조용함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립감을 느끼는 대신 이전보다 더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김지혜 씨에게 이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도움이 되는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강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잃고 있지 않았습니다. 명확성, 평화, 그리고 더 강한 자아 감각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잡담 부정적인 태도 혹은 불필요한 드라마에 대한 인내심이 사라졌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것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단순히 떠나는 것입니다. 아웃시간과 죽음에 대한 강한 감각, 어떤 시점에서 당신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것도 아니고 후회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모든 순간이 소중하며 모든 것이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다는 이해입니다. 74세 최우진 씨와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대부분의 삶을 언젠가를 위해 미루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우정 습관적으로 지켜온 약속, 그리고 실제 연결이라기보다는 일과처럼 느껴지는 대화들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깨어나서 언젠가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관심 없는 초대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더 신중하게 시간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관계와 경험에 대해 더 선택적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사회의 정서적 선택 이론,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이라고 부르며 기본적으로 시간을 제한적으로 알고 있을 때 진정으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대규모 사교계를 우선시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몇몇 깊고 의미 있는 관계만 육성하는 이유입니다. 이 깨달음은 최우진 씨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의무감으로 길고 의미 없는 전화통화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관심 없는 대화에 억지로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더 의도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볍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대화에서 물러서거나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의무를 끊거나 단순히 공허한 사교 활동보다 고독을 선택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의문을 갖지 마세요.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마무리 생각,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이유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와닿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특정 관계나 활동에서 물러서는 자신을 알아차렸나요? 그렇다면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화는 새로운 명확함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택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는 대화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관계에서 물러서는 것이 고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서 한 가지를 얻어가야 한다면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의무보다 평화를 우선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에 더하지 않는 어떤 것이든 놓아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은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를 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친척들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지지는 우리가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기 위한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의사로서 당신에게 이 생각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신의 안녕과 평화를 우선시할 수 있는 허락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